결혼식장 가면 30분 딱 하고 끝나고 누가 왔는지도 얼굴도 잘 모르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결혼식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결혼하면 저렇게 하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마음이 맞는 남편을 만나서 그런 결혼식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은 편안한 모습. 돈을 많이 들일수록 행복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날부터 준비 과정부터 너무 마음 편했어요. 집에서 하는 것 자체 어디 갈 필요도 없고 드레스도 뭐 비싼 건 아니지만 내가 편한 거 그냥 사서 입었고 뭐 부케 같은 것도 그냥 마당에서 꽃 꺾어가지고 하고 뭐 축가도 뭐 유명한 가수 친구들도 많지만 또 모시려면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축가 아빠가 불러주고 오빠가 기타 쳐주고 그런 모든 과정이 너무 편안했고 우리 결혼식 날도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저희 부모님하고 효리 부모님하고 이렇게 네 분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보통 결혼식에는 그런 장면을 잘 못 보잖아요.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뭐 인사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그런 장면이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남이 딱 다 해준 밥을 먹는 것도 좋지만 내가 쌀을 씻어서 내가 반찬을 만들어서 차려 먹은 밥을 그런 먹는 기분처럼 모든 걸 하나하나 우리 스스로가 준비를 하니까 그게 어느 결혼식보다 더 기억에 많이.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보기에도 고급스럽고 화려한 외제차. 일생에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 차입니다. 반면 크기는 작지만 경제적이고 환경까지 살릴 수 있는 전기차. 결혼에 대한 두 개의 욕망을 웨딩카로 표현해 사람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결혼하는 날은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좀 약간은 빛나게 하고 싶습니다. 결혼에 대한 그 비용이 무척 신경이 쓰여요, 지금부터. 예. 그래도 외제차로 그래도 외제차를 한번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서 해주고 싶은데요. 출발이 꼭 그렇게 화려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잘 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상황에 맞게, 너희들 분수에 맞게 책임질 수 있을 만큼만 그 정도 선에서 하라고 오히려 조언해 줄 것 같아요. 50명의 사람 중에서 전기차를 택한 사람은 단 7명. 역시 결혼은 좀 화려할수록 좋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모든 가족들의 구성원들을 외부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자랑할 수 있는 장으로 점점점 변질이 되면서 조금 더 화려하게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어떤 힘과 권력을 때로는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형식이 더 앞서는 지금의 결혼 문화를 잘 보여주는 웹툰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결혼식 스케줄이 빡빡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해야 한대요. 총 몇 분인데? 총 84초입니다. 뭐 84초? 사회자 멘트 10초 드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친애하는. 다음은 양가 부모님 화촉 점화. 8초. 난 이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 점화 3, 2, 1.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시간에 쫓긴 결혼식은 결국 엉망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예식장의 하루를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7시 반, 미용실은 이미 빈자리가 없습니다. 3시간 뒤, 질비한 화환 사이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번호표를 받듯 줄을 선 사람들, 여기저기 지갑 열기가 바쁩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하루의 첫 예식이 시작됩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사이, 바깥은 이미 다음 예식 준비가 시작됩니다. 결혼식 하나가 끝나자 밀물과 썰물처럼 교차하는 사람들. 다음 타자로 결혼식을 올릴 신부는 사인을 기다립니다. 오후 12시,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의 두 번째 예식이 진행됩니다. 그 사이 피로 연장은 인산인해. 이날 하루 열린 결혼식은 총 18번.
이곳을 방문한 하객 수만 해도 5,500여 명에 달합니다. 친구가 이제 제 결혼식에 30분 늦게 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화환도 바뀌어져 있고 이름도 낯설고 해서 제 결혼식이 이제 시간이 잘못된 줄 알고 친구가 좀 착각을 했었어요. 저도 좀 황당하고 그래서 지인들한테 좀 미안하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데 그 결혼식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별한 날에 빠질 수 없는 순백의 드레스는 얼마 후 땅에 묻힐 신세가 됩니다. 드레스는 천연 실크 섬유 같지만 사실은 석유에서 뽑아낸 합성 섬유입니다. 버려지면 분해가 되지 않아 골칫덩어리가 되는 게 웨딩드레스의 최후입니다. 이런 청첩장 한 해에 몇 개나 받으시나요? 한 해 평균 약 33만 쌍의 결혼식을 치른다고 했을 때 청첩장에 쓰이는 종이는 1,700여 톤, 버려지는 나무는 약 3만 그루에 달합니다. 여성들의 로망, 다이아몬드에도 치명적인 뒷모습이 있습니다. 빛나는 보석 뒤로 원주민들의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보석의 유혹은 쉽게 끊기 어렵습니다. 결혼의 환경 파괴적인 요소는 화려한 꽃장식에서 그 정점을 찍습니다. 짧은 예식이 끝나면 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버려지는 음식도 넘쳐납니다.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2만 3천 톤의 주범인 예식장은 쓰레기 양산소가 돼버렸습니다. 이래저래 거품이 많은 결혼식은 그 비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는 놀랄 일도 아닌데요.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 비용만 1인당 평균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참 고마웠죠. 누가 알아줄까? 언제쯤 알아줄까? 주말이면 결혼식 축가 일정으로 바쁜 인디밴드 복태와 한군. 사실 이 둘은 부부입니다. 더 특이한 점은 아내 복태가 8살 더 많은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가난한 두 음악인은 돈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는 세상의 편견을 깼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삶에서 은혜를 갚겠다. 그래서 은혜 갚을 결혼식이라고 해서 모금을 했었는데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올렸는데 이름하여 은혜 갚을 결혼식. 펀딩처럼 결혼식에 투자를 받았는데요. 모금액은 180만 원이었지만 결과는 대반전. 4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거치게 될 건 예상을 못했었죠. 근데 180만 원 이렇게 예상 금액이 채워진 것도 너무 놀라웠는데 계속 오르니까 너무 놀랍고 신기했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해주나. 은혜도 톡톡히 갚았습니다. 10,000원 후원은 자신들의 앨범을 보내고 3만 원 이상에는 손수 쓴 편지와 직접 만든 양갱을 선물했습니다.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던 복태와 한군 커플. 그들의 결혼식엔 돈보다 더 귀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복태와 한군 커플에서 보듯 결혼식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평균 1인당 결혼 비용이 적게는 334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이 넘는다니 무려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요?
결혼 비용 중에서 혼수 다음으로 많이 드는 게 소위 말하는 밥값입니다. 그런데 비싼 만큼 제대로 대접받는다는 느낌은 잘 들지 않습니다. 곧 결혼을 하게 될 이은정 씨. 피로연 장소를 따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해봐. 너무 막 안 좋은 쪽으로만 그러지 말고. 좀 더 생각을 해봐. 아이고 모르겠다. 내 모습이 내가 이렇게 죽냐? 이건 먹어야지. 근데 항상 오시는 손님들도 항상 그런 피로연의 뷔페는 많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새롭게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시청 건물에서 100여 명의 손님을 초대해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은정 씨 커플. 음식도 그에 걸맞게 준비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대접이 소홀할까 걱정부터 들었던 은정 씨 아버지 생각은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보자. 바로 설득당한 거야? 응? 되게 아까는 강건했잖아 밖에서. 내가 니한테 너무 안 됐잖아. 꽤 만족스러운 맛이었나 봅니다. 잘 먹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숟가락도 좋네. 이제야 예비 신랑도 한시름 났습니다. 여기로 정하긴 한 거야? 왜 물어? 제가 하기로 해놓고. 마음 변하시기 전에 빨리. 계약금을 걸까? 하지만 사실 은정 씨네 가족처럼 이렇게 직접 발품을 팔아 남다른 결정을 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런 독립적인 공간에서 저희가 좀 인사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결혼식 취지를 조금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너무 유별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저희의 그 결혼식의 취지를 조금이나마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게 조그마한 바람이죠.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지금의 결혼 문화는 어떻게 해서 자리 잡게 된 걸까요? 사실 한국의 전통 결혼은 너도 나도 없던 시절 십시일반 서로 돕는 마을 잔치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축제의 한마당이었던 함사세요는 해악과 익살로 두 가족 간의 결합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한국 사회에 웨딩드레스가 처음 등장한 건 1930년대. 서양 문화가 유입되면서 결혼 풍속도 달라졌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서구식 결혼이 퍼지게 됐는데요. 40년 뒤인 1969년 정부의 가정의례 준칙이 발표되면서 서양식 결혼은 표준화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2013년 현재 결혼은 시장 경제의 논리 아래 그 패턴이 반복 재생산되면서 보다 산업화된 길을 걷습니다.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을 한데 아우르는 스드메 패키지에 웨딩 플래너까지. 이제 웨딩은 불황을 모르는 거대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용 문제. 그 과다한 이제 그 예식 비용을 어떻게 하면 좀 사회적으로 줄여 나갈까.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예식의 형태를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웨딩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또 제공하자. 틀에 박힌 결혼식이 싫어 특별한 선택을 하는 신혼부부도 늘고 있습니다. 전통 혼례를 택한 안정화 씨. 결혼식 날 입을 한복을 지은 지 벌써 6개월째입니다. 손도 되게 많이 찔리고 막 눈도 피곤하고 어깨도 아프고 막 이랬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해서 고르고 그리고 내가 노력을 들여서 만든 옷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처박아두는 일 없이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며칠 앞으로 다가온 결혼식. 얼마나 됐어?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오늘은 예비 신랑에게 그 첫 선을 보이는 날입니다. 너무 예쁘지? 이제 입어보자. 과연 생각처럼 잘 어울릴까요? 지금 저도 지금 입은 거를 생각만 해봤지 처음 보는 거라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쁘다.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진짜 이렇게 막 몇 달을 했는데 안 받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엔 신부 차례입니다. 와, 예쁘다. 색깔도 크로스네요. 한국의 커플룩이네 그냥. 네. 보고 또 봐도 만족스러운데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왜 전통 혼례를 택한 걸까요? 그냥 일반 결혼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혼인, 혼례라는 정말 서로 만나서 혼인의 예를 갖추는 자리를 저희가 조금 이렇게 더 정성스럽게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주인공인 만큼 저희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그냥 바쁘게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도 축하해주고 정말 잔치 분위기로 즐겁게 보고 가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모는 줄이고 의미는 살리는 작은 결혼식. 그 장소는 마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의 로망이라는 정원 결혼식. 마치 외국 영화에서 보던 결혼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한국에서도 이런 결혼이 가능할까요?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저기 결혼식을 위해서 무엇을 좀 준비하셨어요? 좀 직접 준비하시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음식을 이제 집에서 좀 전도 부치고 떡볶이도 하고 궁중 떡볶이 같은 것도 하고 이제 보통 흔히 우리가 뭐 추석 설날 이럴 때 잔치 때 하는 음식들을 조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꾸미는 정원에 이제 꽃을 심고 뭐 조명을 설치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저희가 했죠. 자신이 나고 자란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다는 신랑. 가리워진 나 얘기.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이 많지만 집에서 치르는 만큼 서두를 일이나 맘상할 일도 없습니다. 어머님의 고충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역설적이게도 예식장을 벗어나는 순간 그 의미가 더 살아나는지도 모릅니다. 예식장에서 결혼식 할 때 참석하면은 꼭 공장에서 만든 통조림을 먹는 통조림 음식을 먹는 듯한 느낌이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 부뚜막에 가마솥에서 이렇게 직접 지은 밥을 차려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결혼 비용도 채 500만 원이 들지 않았다니 더욱더 부럽습니다. 우리가 돼서 그 시작하는 어떤 삶의 첫날이잖아요. 두 사람 사이, 두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생일이고요. 모든 것의 시작인 그 순간이 그 시작이라는 단어에 맞게 펼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의 첫 시작. 다른 나라의 결혼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에 결혼을 도와주는 웨딩 플래너가 있다면 서구의 결혼엔 들러리 문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랑 신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함께 결혼식 준비를 도우며 행복을 빌어주는데요. 형식보다 축하의 의미를 앞세운 결혼식은 근처 성당이나 교회,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즐거운 파티처럼 진행됩니다.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는 인도는 결혼식 기간만 3일에서 7일에 달합니다. 결혼으로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크지만
이때가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입니다. 이들에게 결혼은 볼거리이자 성대한 마을 축제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동양권은 어떨까요?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 일본의 전통 결혼식엔 하얀 전통 홀레복이 등장합니다. 예식은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자리에서 엄숙하게 진행되는데요. 예식이 끝나면 우리나라처럼 피로연이 이어집니다. 좋은 날 지인들과 함께 술통을 치면 복이 들어온다는 전통이 있는데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나라인 만큼 대접은 소홀하지 않지만 참 느린 결혼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혼 문화는 이곳 어디쯤일까요? 지금까지 참 다양한 결혼식을 만나봤습니다. 이쯤에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결혼식, 여러분은 어떤 결혼식을 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조금 다른 결혼식을 하고 싶지만 아직 엄두가 나지 않으시나요? 지난 가을, 영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커플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돈 1파운드, 우리 돈 1,700원으로 결혼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역 목사님의 무료 주례에 음식은 하객들이 모두 직접 가져왔다는데요. 1,700원은 바로 이 드레스 구입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확 트이는 이 행복한 장면은 초원 결혼식입니다.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 환경까지 생각한 윤리적 결혼식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윤리적 결혼식이란 하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결혼식 장소를 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드레스와 청첩장을 사용하고 그 지역에서 유기농으로 자란 꽃과 계절 음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에코웨딩 혹은 그린 웨딩을 선택한 커플은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낄 만큼 그에 대한 만족도 그는 일반 예식을 선택한 것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객들이 즐거워하고 감동을 하더라. 윤리적 결혼식, 그렇게 먼 것만은 아닙니다. 늦은 밤, 평소 같으면 불이 꺼져 있어야 할 구청 강당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실장님, 내일 이곳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결혼식이 열리는데요. 어서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신부도 이것저것 챙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 결혼의 테마는 마을 결혼식. 결혼식 장소는 물론 음식과 헤어, 메이크업까지 동네 주민과 지인들의 힘을 빌린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도 보면 과거에 다 결혼식이 다 마을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마을 내에서 이렇게 생태적인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마을 내에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 내에서 소비를 하고 또 거기서 소비된 것이 지자체에 또 힘이 되는 것이고 마을 주민이 함께 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드디어 결혼식 당일. 밤새 꾸민 강당은 여느 예식장 부럽지 않은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이곳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동네 미용실에서 신부는 여유롭게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습니다. 그 시각 신랑 신부의 친구들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토속 음식을 나르고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수에서 사시는 신부 친구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오늘 아침에 보내셨어요. 문어뼈, 붕장어회, 충무김밥까지 온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드디어 국내 1호 마을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늘 당신의 뜻을 존경하며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결혼식, 하객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손에 드신 거는 뭐예요? 이거 원래 식장에 그 장식돼 있던 건데 답례품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혀져간 그런 이웃 간의 그런 것들이, 정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신부가 식사를 준비하는 사이 신랑이 신혼집을 소개해 줍니다. 이 방이 저희 아내와 함께 있는 신혼방입니다. 그리고 이 방이 같이 사는 친구들의 방. 세 친구가 살고 있고요. 거실과 공부방, 주방도 함께 사용합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빚지는 게 당연시되는 요즘, 참 의아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거에서 많은 부분 세이브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현대인들은 다 외로운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람에서 오는 것이 해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공동적으로 하면 서로 그런 부분에서 나눌 수 있고 서로 기댈 수도 있고. 신혼여행도 이때가 아니면 갈 수 없다는 풀빌라 대신 네팔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정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결혼식도 신혼여행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까지 무엇 하나 거품이나 형식보다는 자신들에게 꼭 맞는 옷을 입은 듯 참 편안해 보입니다. 몇 시야? 몇 시예요? 이들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다른 내가 생긴다라는 생각? 나처럼 돌보고 이제 같이 이해하고 얘기 나눠야 될 친구가 한 명 더 생긴다? 네, 저는 결혼은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들이 나눠 낀 반지도 그렇습니다. 나무고 중간에 이제 띠가 들어간 건 자개예요. 사실 모든 결혼식에 꼭 다이아몬드가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결혼은 이제 겨우 출발선일 뿐. 살아갈 날들은 앞으로 더욱 많습니다. 지구상에 사랑하는 남녀가 존재하는 한 결혼 문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작지만 느리고 의미 있는 결혼식, 누구나 부러워하는 화려한 결혼식. 당신은 어떤 결혼식을 하고 싶으십니까? 시골 할머니가 정성스레 지어주신 밥은 고슬고슬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같은 재료지만 먹기 편하고 규격화된 음식만 찾다 보면 밥은 그저 허기를 달래줄 뿐입니다. 무슨 맛인지 알 수 없는 웨딩도 그렇습니다. 한 해 결혼하는 커플 33만 쌍. 지금 우리에겐 좀 더 다양하고 깊은 맛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날은 일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